지금부터 2025학년도 상주공업고등학교 입학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입학설명회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9월 1일부로 취임하신 본교 유희수 교장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학교 두 분 선생님께서 좀 소개드리고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상주공업고등학교 교무학사 총괄 생활지도를 담당하시는 신기호 교감 선생님이십니다. 상주공업고등학교 교무학사 총괄 부장이신 이창훈 교무기획 부장님이십니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자제들의 교육에 같은 관심과 열의로 이렇게 먼 곳까지 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주공업고등학교는 55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동안 여기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아주 이렇게 지역적 어떤 열악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기 때문에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작년의 상주고등학교의 실적들이 체육관 옆에 크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주공업고등학교를 이렇게 알리는 그런 표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상주라고 하는 곳은 정말 1000년 이상 전국의 5대 광역의 어떤 그런 위용을 자랑하는 지역이었습니다. 2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지역인데 앞으로 21세기에 우리 상주공업고등학교는 전국의 5대 강한 특성화 고등학교로 육성되는 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공무원 준비라든가 그 다음에 국영 공기업이라든가 대기업, 강소 중소기업, 해외 취업, 군 부사관 등 학생들의 선호에 맞게 거기에 맞는 특수 전문 교육으로 이렇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사립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는 선생님들이 연령상 짧게는 5년, 길게는 25년 이상의 지도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로 봤을 때 향후 20년은 이 상주공업고등학교의 어떤 그 기반은 확실하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제들의 어떤 자랑과 교육은 학부모님, 부모님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어떤 공감하실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잘하는 것을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지원해 주시면 우리 3년 동안 상주공업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잘 조련해서 아주 훌륭한 그런 학생으로 길러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김에 궁금하신 것 또는 상주공업고등학교에 대해서 많은 선생님들에게 질문하시고 또 알아셔가지고 돌아가셔서 좋은 판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힘이나마 우리 선생님들 전부 일심단결하여 자제들의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저도 많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먼 길까지 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장선생님 인사 말씀에 이어서 본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준비를 하는 시간이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설명회 프레젠테이션은 본교 홍보부에서 특색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오신 여러분께서 좋은 정보를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발표자 홍보부 이광현 부장교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주공업고등학교 홍보부장을 맡고 있는 교사 이광현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주말 토요일인데 이제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특히 또 다음 주 추석하는 게 있습니까? 다음 주가. 그래서 이번 주가 또 벌초 시즌인데 아무래도 요 핑계로 또 벌초로 안 가시는 분도 계실 테고 하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쁜 시간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원래 매번 입학 설명회를 평일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희가 전국단위 모집이라서 성주 관내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다른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한테 저녁에 진행을 하면 식사를 거시고 오시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특별히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네, 여러분들 학생 및 학부모님께 배려를 하고자 토요일 시간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중간에 시간을 뺏으려고 한 건 아니고 오히려 배려의 입장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입학 설명회를 진행을 할 건데 예상 시간은 아마 1시간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틀에 박힌 설명회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책상 위에 뭔가 자료가 잔뜩 있지만 지금부터 제 설명을 들을 때는 아무런 자료를 보실 필요가 없고 제가 한 편의 이야기를 1시간 동안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나중에 저희 학교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가장 좋겠지만 또 그분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시간 내셔서 이 자리를 오셨으니까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고등학교 선택에 도움이 될 만한 소스를 잔뜩 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학교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어서 이 영상을 유튜브에도 올라갈 거지만 이제 뭐 타 학교를 실명을 거론한다든가 이런 걸 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으면은 분명히 더 좋은 많은 자료를 얻어갈 거니까 편하게, 자세 편하게 그냥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지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요 앞에 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네. 오늘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해주세요. 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고입이죠. 고등학교 선택입니다. 우리가 대학교 가는 거를 대입이라고 하듯이 고등학교 들어가는 걸 고입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게 대입은 뉴스에도 나오고 뭔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고입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두지는 않아요. 근데 어찌 보면 지금 자녀분 나이가 올해로 16, 평균 나이로 16인데 지금의 선택이 정말 먼 미래의 큰 틀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이라는 점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해줄 답은 솔직히 정해져 있죠. 제가 여기에 정보 설명에서 다른 학교 가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까? 답은 당연히 저희 학교 오라고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팩트 자료, 논리적인 자료를 다 제시를 할 거니까 판단은 학생과 학부모님들,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설명의 주제를 뭘로 정하냐 하면은 클래스라고 적었습니다. 이건 이제 젊은 애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클래스, 영어로는 이제 클래스인데 실제적으로 젊은 애들은 수준이라는 의미로 씁니다. 수준.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상주공고의 클래스, 상주공고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좀 이따가 계속 이어나가겠지만 저는 저희 학교를 다른 특성화 고등학교랑은 비교도 하지 않아요. 그 정도의 클래스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점을 알고 계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그러니까 일단 상주공고 설명회를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에 상주공고를 와야겠다라고 선택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아직 고민하고 있지만은 그 선택지 중에 하나가 저희 학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저희 학교를 완벽하게 선택을 하신 분들은 그래도 제 설명을 들으시면 좋은 선택을 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아직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다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선택에서 여러분 자녀분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고 하나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죠. 이제 혹시나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고민을 하신다면 일단은 이제 특성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 시절 때 인문계 고등학교라는 표현을 이제는 쓰지 않아요. 그게 일반계 고등학교고 전문계 실업계라는 표현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게 특성화 고등학교로 이제 지칭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셔야 될 게 흔히 저도 이제 과거의 사람이지만 인문계는 좋고 실업계는 못하다. 이렇게 판단은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목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반계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은 뭐 하죠? 대학을 가죠.
그 다음에 뭐 물론 고등학교 학생들도 대학을 가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학교 학생들은 졸업을 하면은 뭘 합니까? 취업을 하죠. 그러니까 학교의 목적이 다른 겁니다. 단순히 학교 이름만 가지고 사회를 매기실 게 아니고 학교의 목적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내 애가 3년 후에 어떤 모습을 가질지 그걸 감안해서 지금의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이 순서는 제가 오늘은 1단계부터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웃기죠? 특성화 고등학교 상주공고 설명인데 1단계부터 얘기를 한다는 게 자, 제가 제 소개를 했지만 홍보부장이라고 했지만 제 과목이 뭐냐 하면은 저는 국어입니다. 저는 국어교사입니다. 그럼 저는 공부 안 나왔거든요. 저는 1단계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1단계 고등학교를 나왔고 지금 직장으로서 공고를 근무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한테 모든 걸 얘기해 줄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1단계 고등학교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단계 고등학교는 목표가 대학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학생이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들 자제분들 중에서 딸이 있으시면은 이제 더 와닿겠지만은 제가 이제 요즘 보면 학생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남녀공학이죠. 남녀공학인데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교육계의 트렌드가 남학교, 여학교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상중은 지금 좀 아직까지 예외긴 한데 대도시는 그때는 이제 남학교, 여학교가 구분되어 있다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교육의 트렌드가 뭐로 바뀌었냐면은 좀 양성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합쳤어요. 남녀공학. 그랬더니 남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다시 찢어달라고. 이유는 왜일까요? 자, 이게 여학교의 지금 이사장 사진입니다. 여학교의 일반적인 고등학교 3학년 사진이거든요. 보시면 책을 쌓아놓고 공부하죠. 남학교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뭐 남자가 우위에 있다, 여자가 우위에 있다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평균적으로 보면은 같은 값이면 여학생들이 좀 더 똑똑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은 대학 여학생만 뽑아줍니까? 남학생만 뽑아줍니까? 아니죠. 성적으로 뽑죠. 그러면 결국은 내신도 중요한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학생, 여학생이 따로 있는 학교면 남학생들도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오고 여학생들부터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옵니다. 근데 남녀공학으로 섞어 놓으니까 베이스는 누가 깐다? 남학생들이 깐다. 그러니까 내신에 손해를 보니까 찢어놓자라는 의견이 많죠. 그러면 자 결론을 살짝 내보면은 여러분들이 1단계 고등학교를 갔다. 그러면 저희 학교 경쟁학교가 아니니까 실명을 거론할까요? 어느 학교를 가든 간에 경쟁자가 되는 거고 경쟁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남녀공학을 가든 남학교를 가든 모의고사를 치면은 무조건 여학교랑도 모의고사 석차를 비교해봐야 됩니다. 얼마 전에 9월 모고를 쳤거든요. 1단계 고등학교는 그거는 남학교 여학교 구분 없이 석차를 내봐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경쟁이 다른 거죠. 그러면 내 애가 이 여학생들과의 경쟁 단컨대 저도 살면서 공부적으로 여학생들을 압도적으로 이겨본 경험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공부로서는 벅찬 상대가 여학생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도가 3개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상주와 구미와 김천인데 여기에 계신 분들 요 이외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주가 많이 작아졌습니다. 9만이고 구미도 40만이고 김천이 14만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은 자 아까 전에 1단계 고등학교 목표는 대학이라고 했죠. 상주 학생들만 뽑아주지 않죠. 구미 학생들, 김천 학생들만 뽑아주지 않습니다. 역시나 성적으로 뽑죠. 어떤 경쟁입니까? 경북에서만 뽑아주지도 않습니다. 전국입니다. 전국이죠. 여기서 전국은 이제 거의 1000만에 가까운 우리나라 서울과 그 다음에 경기도가 서울보다 인구가 더 많아요. 서울 경기 합치면 2000만이거든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우리나라 인구가 5분의 2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지금.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냐 하면은 솔직히 제 두 번째 커밍아웃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국어라는 걸 택했으니까 저는 상주가 고향이 아닙니다. 저는 대구가 고향입니다. 근데 이제 대구조차도 이 전국적인 경쟁에서 봤을 때 정말 막 교육 인프라가 좋은 도시는 뭐 수성구 정도 빼고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뭐 상주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구미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되는데 교육계 인프라는 무시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스카이캐슬 보셨죠? 그게 현실이거든요.
드라마라서 더 과장된 게 아니고 기사를 보면 오히려 현실을 좀 순화해서 만든 게 스카이캐슬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세계들이 대학에 존재하거든요. 그들도 대학을 가는 겁니다. 자, 같은 S의 도시지만은 이만큼 인프라가 다른 겁니다. 그렇죠? 왜? 한 예만 들어볼까요? 내 꿈이 검사입니다. 그러면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단컨대 대도시의 학생들은 중학교 때부터 이미 스펙을 쌓고 사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서울은 체험형 사교육이 많잖아요. 앞에만 가도 사교육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상주에서 만약에 내가 꿈이 검사인데 사교육 받고 싶다. 어디서 할 겁니까? 뭐 저기 상주 지원에서 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고, 그 다음에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역시나 사교육 얘기를 하는데 메가스터디, 대성마이맥, 강남 뭐 이런 것들은 대도시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직감을 들을 수가 있죠. 뭐 현우진 이런 사람들, 이타 강사들 강의를 직접 들을 수가 있는 건데 지방권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동네 보습학원에서 수능 준비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인강을 들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비롯되는 이제 집중력의 차이 이런 것들도 무시를 못하겠죠. 그럼 결국은 다른 주제 이제 다른 결론을 내리면 전국 무한 경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국에는 이렇게 똑똑한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외고, 국제고, 과고, 영재학교, 그 다음에 자사고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는데 얘네들도 다 목표가 뭐다? 대학이죠. 얘네들이 어느 정도 TO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울대만 가지고 얘기를 할까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똑똑한 학교도 있고 지역 얘기도 했잖아요. 2018년 좀 많이 옛날이죠. 서울대 뭐 우리 학교 애들이 공무원이 된다 손 치더라도 그 서울대 갈 준비급의 애들이랑은 솔직히 비교하는 건 아니라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이제 서울대 갈 애들은 중학교 때부터 총명하다는 게 소문이 이미 나거든요. 이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서울대 갈 애가 서울대 가는 느낌이 나요. 그런데 2018년도 전국의 서울대 진학률이 1등이 어디냐? 글자 안 보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인터넷에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대전 과고입니다. 대전이고 과고죠. 2등이 서울 과고, 3등이 경기 과고. 말 다 했죠? 여기에서 정말 순수 지방권 일반계 고등학교는 100인데 없어요. 요쯤에 경북 외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1년도 또 보면은 서울 예고는 좀 특수합니다. 예술 분야에서 빼더라도 2등이 서울과고, 3등이 용인 외대부고, 4등이 경기 과고입니다. 5등이 하나고, 서울에 있는 자사고인데 하나고의 재단이 하나은행입니다. 클래스가 다르죠. 또 없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일반고, 특목고 이런 거 빼고 일반고 순위도 보면은 서울, 경기, 서울 다 대도시.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 2023년도만 보더라도 용인, 외대, 하나 이런 식으로 늘 서울대를 잘 보내는 명문 학교들이 서울대를 많이 보내는데 이제 김천에 있는 김천고등학교 자사고죠. 김천고등학교가 요즘 실적이 좋아요. 이쪽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김천고등학교도 요즘 가기 힘들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경쟁이 치열한 학교다. 자, 스카이캐슬 현실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기사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스펙 쌓기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어야 했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면 사교육비, 교육인프라 이제 교육인프라 얘기했지만 사교육비도 얘기 안 했죠. 제가 아직 돈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근데 돈은 분명히 많이 들 텐데 돈만 되겠습니까? 학생들 고생합니다. 밤늦게 애들 이렇게 있죠. 학생만 고생합니까? 부모도 고생합니다. 맨날 애들 태우고 왔다 갔다 하고 결국은 부모님들도 자기 시간을 버려서 애를 키워야지 한 명의 좀 명문대를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좀 교육계의 한 사람으로서 착잡한 얘기지만 어쨌든 현실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국은 이 대학은 남녀의 무한경쟁과 중국 무한경쟁으로 정의 내릴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무한경쟁을 통해서 얻는 건 뭐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이죠. 근데 이제 대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 지금은 대학 자체를 못 가서 재수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오히려 2017년도 때 이미 대학교 입학 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자를 이제 넘어섰어요. 우리 특성화고 같은 애들이 취업 한 명도 안 하고 다 대학을 가도 미달인 대학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은 대학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자녀분들께서 혹시나 일반계 고등학교를 간다면 속된 말 쓰겠습니다. 경상도 말로 따라기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일반계 고등학교를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나름 경쟁력 있고 명문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의 대학이 너무 이렇게 많아요. 이만큼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자체는 다 간다는 겁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도 대학은 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애가 일반계 고등학교를 갔을 때 경쟁력을 갖추고 그 갖춘 경쟁력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명문 학교를 가는 게 갈 수 있으면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을 존중합니다. 자, 스카이 대표적인 명문대 세 가지죠. 자, 여기 있는 어느 학교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건물 보면 경북대입니다. 왜냐면 또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제가 경북대 출신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 경대 나왔습니다 자랑하는 건 아니고 경대가 서울 사람들한테 경대 이러면은 경대인 줄 알아요. 그리고 경북대가 경북에 있고 대구대가 대구에 있는 줄 알아요. 그만큼 인식이 없고 결국 지잡대입니다. 인식이. 요즘 경쟁력을 좀 갖추려면 다 인서울하려고 그러죠. 스카이 쪽으로, 이제 서울 경기 쪽으로. 그러니까 뭐 지구 지역 그쪽 국립대인데 뭐 나쁘지는 않지만 어쨌든 요즘은 대다수가 다 경쟁력 있는 학교로 몰리려고 하죠. 그러면 서울대만 가지고 얘기를 들어볼까요? 자, 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여자와 전국의 무한 경쟁을 뚫고 명문대학교에 입학을 하는 것도 어렵겠죠. 사교육비, 이 경제적인 부분은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이제 머릿속에 부모님들께서는 계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들어갔다 칩시다. 서울대를 들어갔습니다. 내가. 그럼 이 현수막 걸리고 난리가 날 겁니다. 좋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서울대생들끼리 경쟁입니다. 들어가면. 여러분들 인터넷 유머 중에 현실이기도 한 게 서울대생들끼리 자랑해서는 안 되는 친구들끼리, 동기끼리 자랑해서는 안 되는 자랑거리가 두 가지가 있답니다. 혹시 아십니까? 하나가 나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해봤는데 자랑해서는 안 된답니다. 다들 전교 1등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나 전교 회장 해봤는데 보통 전교 1등들이 회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대학교 들어간 것만으로는 끝이 아닌데 대학교 들어가서도 학점관리는 결국은 상대평가, 경쟁이거든요. 이걸 뚫고 학점관리도 잘해야 되죠. 학점관리만 끝입니까? 스펙 쌓아야 되죠. 스펙. 학점도 잘 관리했고 스펙을 다 쌓아야지 취업을 하는데 취업이 잘 되냐?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대학 등록금과 서울 생활비는 꺼내지도 않았죠. 왜?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자제분이 서울에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간다면은 자취니까요. 생활비가 발생을 합니다. 이건 알바로도 요즘 감당이 안 되죠. 왜? 등록금이 워낙 비싸졌으니까.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몇 년 후의 미래를. 자, 노량진이 공시족들,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저도 교사가 한 번에 되지 않아서 백수가 3년 정도 했었는데 노량진은 아니지만 이런 분위기를 자취하면서 체험을 했었거든요. 한 강의실에 한 300명이 들어가요. 이 강의실도 그래요. 얘네들이 내 꿈은 어렸을 때부터 노량진 가서 컵밥 먹는 거야는 아니었겠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리고 속된 말로 좀 경쟁력이 딸리는 대학을 갈 수도 있잖아요. 갔는데 나를 열심히 했는데 요즘 회사들이 이른바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해서 서류 때 학과를 안 본다고 하지만은 과연 안 볼까요? 아니거든요. 문송합니다라는 표현이 있듯이 문과는 3초컷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서류 보면은 3초만 탈락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은근히 학과를 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안 되니까 노량진으로 모이는 거죠.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은 시험만 잘 치면 합격이니까요. 나름 공정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다들 노량진으로 모이는 건데 이 노량진에 모이는 학생들은 이제 뭐 9급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도 있고 7급도 있고 경찰직, 소방직 뭐 이런 직종이 다양하겠지만 다들 노량진으로 모이는 겁니다. 근데 노량진으로 간다 하더라도 학원비랑 노량진 생활비는 얘기도 안 꺼냈죠. 혹시나 노량진 생활을 하게 된다면. 자, 공무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9급 일반, 이제 행정직 일반입니다. 경쟁률이 100대 1입니다. 100대 1. 그러니까 일반 대학생들 또는 일반 고졸 학생들이 칠 수 있는 게 요 시험인데 100대 1입니다. 지금 여기 꽉 차면은 한 150명 정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과정에서 여기 이 많으신 분들이 해서 공무원이 1명 내지 2명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주변에 둘러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근데 이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이게 100명이에요. 근데 여기서 1명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 뉴스를 보신 분들은 코로나 시기 이후에 MZ 세기 이후에 공무원 인기가 시들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입니다. 요즘은 제가 최대치 때를 보여줬지만은 요즘은 공무원 시험이 한 40대 1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공무원 시험이 인기 하락에는 여러 가지 맹점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은 대학생들한테는 공무원 시험이 인기가 좀 떨어진 것도 사실이고 월급이 좀 작으니까요. 그 다음에 기사에는 약간 들었는데 원래는 일반적 공무원 시험은 시험 과목을 몇 과목을 치냐? 5과목을 칩니다. 20문제씩 5과목이면 100문제죠. 100문제를 100분에 쳐요. 과목이 국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이렇게 5개를 쳐요. 근데 예전에는 이명박 정권 시기쯤에는 행정법, 행정학, 법이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과학을 선택 과목으로 대체해서 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인기가 가장 최절정에 달했었거든요. 그때 한 150대 1까지 나왔어요. 이 선택 과목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법을 쳐야 돼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한번 그냥 고등학교 때 수학과학 잘해봤는데 한번 쳐볼까 이렇게 말하는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쳐서 150대 1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난이도가 높아졌으니까 알차게 40대 1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공무원 시험이 단순히 인기가 떨어져서 이만큼 줄어들었다. 그거는 좀 아닐 겁니다. 그만큼 오히려 가기가 더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기는 주기적으로 온다. 안정성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이 문구를 왜 넣었냐면 요즘 젊은 애들은 공무원 시험에 인기가 없다, 공무원이 인기가 없다라고 하죠. 안정성보다는 돈을 추구한다 하죠. 근데 보십시오. 그 예전에 뭐 90년대 후반 때는 IMF가 왔었고요. 그 다음 2000년대 중반에는 메르스가 왔었고, 세계 경제 금융 위기가 왔었고, 2010년대 초반 때는 메르스가 왔고, 이번에 코로나가 왔잖아요.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셨죠? 맞죠? 일반 회사 다니시는 분들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이런 위기는 주기적으로 와요. 이게 전염병이든 금융위기든. 근데 거기에서 뿌락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직업을 유지하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공공 역사상 고용주가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서 회사가 어렵다고 자르지 않은 유일한 고용주가 국가입니다. 그 직원이 공무원이죠. 공무원은 잘리지 않습니다. 안정성은 앞으로도 평생의 매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힘들게 대학 가서 힘들게 스펙 쌓아서 힘들게 고시 공부해서 합격하면 결국 부급이잖아요. 물론 직업도 있기는 하시겠지만, 자 1차 정리를 해보면 혹시나 마음속에 일반계고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일반계고가 전국적으로 그 일반계고 안에서 경쟁력 있는 학교를 가세요. 내가 성적을 끄트머리라도 일반계고 갈 수 있으니까 애는 잘하겠지. 그건 착각입니다. 잘하겠지. 보내놓으면 힘듭니다. 경쟁력 있는 학교를 가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담지는 않았지만 내 애가 중학교 때 국영수 과사가 부족한데 고등학교 일반계를 가잖아요. 결국 공부를 해야 되는 게 국영수 과사입니다. 그거를 뚫고 경쟁력을 갖추는 학교에 가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마무시한 노력을 해야겠죠. 그것도 부모님들께서 잘 판단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특성화 고등학교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다른 특성화 고등학교랑은 비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학교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우리 학교. 혹시나 우리 학교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보통 키워드가 공무원일 겁니다. 자, 공무원이 2012년도부터 작년까지 12년 연속 1위, 6년 연속 전국 1위. 전국 1위라고 하는 거는 서울에 있는 유수의 특성화 고등학교랑 마이스터고를 우리가 이겼다라는 겁니다. 다행이지 않습니까? 이런 전국적인 명문 학교가 상주 근처에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12년 연속 1위인데, 한번 볼까요? 2012년도 때, 꼴랑 2명 됐는데 뭐가 1위냐? 이때는 제도 초기라서 3명 뽑는데 2명이 우리 학교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학교도 노하우가 쌓이니까 이제 45명. 작년에 한 해에만 45명입니다. 그러면 3학년 졸업생 대비해서 4명, 5명 중에 1명이 공무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국가직이라는 게 지방은 다양하고요. 그래서 비율을 보시면은 작년에는 26% 비율인 거죠. 아까 전에 들었던 것처럼 5명 중에 1명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 학생들이 치는 거 여러분들이 착각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건데, 기능직 아닙니다. 10급 아니에요. 9급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경찰직, 소방직, 행정직처럼 기술직이라는 직종입니다. 거기에 9급 공무원이 우리 학교 학생들이 되는데, 이거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못 치고요. 대학생들도 못 칩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만 칩니다. 경쟁률이 7.2대 1입니다.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한 줄만 8분이시거든요. 여기서 공무원 1명이 나온다는 겁니다. 시험 과목은 1교시 물리, 2교시 전공 끝입니다. 압도적 최저. 어찌 보면 제한 경쟁입니다. 우리들끼리. 그래서 인터넷에 이 기술직, 고졸 기술직 공무원 관련된 기사가 뜨면 인터넷 댓글에는 악플밖에 없어요. 대학생들의. 왜? 역차별이다. 라고는 하는데 혜택을 우리가 입으면 되잖아요. 맞죠? 자, 기술직 공무원인데, 자, 7.2대 1인 거죠. 소문이 났습니다. 공무원 관련해서는. 자, 요건 넘기고, 방송에도 났습니다. 근데 이 키워드가 참 좋아요. 경북 상주가 폼업되잖아요. 풍이 김천도 가까우시고, 그 다음에 상주구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전국 명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저희 학교가 좀 이따 학과 소개를 하겠지만 4개 학과가 있거든요.土木, 전기, 건축기계. 요 풍야에는 여학생들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똑똑한 여학생들도 없고, 근데 전국적으로는 또 저희 학교가 경쟁력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 관계상 공무원만 얘기를 하겠지만은 공기업, 대기업, 부사관, 해외 취업, 그리고 취업, 그 다음에 그 이외 우수기업, 강소기업이라고 하면서 대기업까지 올라가진 않지만 거의 대기업에 준하는 복지와 그러한 혜택이 있는 중소기업 중에 큰 회사를 강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회사는 많이 가요. 팜플렛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올해입니다. 올해 2024년도 현재까지의 실적입니다. 부사관도 이만큼 됐고요. 벌써 공기업도 2명이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강소기업들도 됐고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는 늘 성과가 나고 공무원 시험은 11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11월 말에서 12월 말 정도까지 각 지역별 이제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났거든요. 그럼 올해도 지금 예상치는 좋아요. 그러니까 늘 저희 학교는 성과가 좋다.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로 가겠다면 여러분들 가고자 하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이 특성화 고등학교 안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판단을 하세요. 다른 특성화 고등학교로 가시겠다면. 근데 단언컨대 저희 학교는 말씀드리지만 전국적으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뭐 1위까지라고는 공무원 수는 1위지만 1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위권이라고 단언컨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공무원 시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고졸 기술직 공무원 시험을 이명박 대통령이 만들었습니다. 고졸 취업 활성화라는 키워드로. 다음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었죠. 이때는 좀 걱정을 했어요. 왜? 뭐 기억은 하실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포인트가 고졸보다는 여성 경단력, 여성 쪽 취업에 경력 단절 쪽에 치우쳤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자원은 한정적인데 이거를 혹시나 이쪽으로 쏟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행히 고졸 취업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은 또 정권이 바뀌었네요. 문재인 대통령인데 또 다행히 고졸 취업을 이어나갔어요. 지금 대통령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는데 특성화고 전문 인재를 양성하겠다라는 걸 얘기를 했고 임기 초에도 열심히 어필을 하셨습니다. 최근 기사입니다. 대학 진학률 70% 인재료원 부족, 고졸 채용 확대를 지시를 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 말은 혹시나 내 애가 우리 학교에 들어왔는데 이 제도가 바뀌면 어떡하나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적어도 나라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아요. 미리 예고는 하겠지만. 근데 예고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자제분이 졸업할 시기까지는 이어나갈 거다라고 우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무원 수가 너무 많다. 줄이자. 나라 예산은 많다. 이 주장을 이명박 대통령이 연초에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공무원 수는 더 늘었습니다. 정치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정권이 어느 정권이든 간에 취업률이 민감하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일반 사기업한테 취업률 높여라, 취업률 높여라고 해서 쉽게 높여주지 않죠. 그러면 취업률을 한 방에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공무원 채용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공무원 수는 단건데 쉽게 줄일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능력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전에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학교는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혹시나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든 사립학교가 명문학교는 아니다. 하지만 명문학교들을 보면은 다 사립학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는 지금 상주에 저희 재단에 있는 학교는 옆에 있는 남선중학교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는 국어니까 이제 그 재단 안에서의 이동으로는 언제든지 중학교를 갈 수 있지만 저희 학교의 전문 교과생들은 중학교도 안 가거든요. 평생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말은 노하우가 이어져요. 좀 이따가 저희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얘기를 할 거지만은 저희 학교 교육 프로그램,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물리 시험 친다고 했잖아요.
저희 학교 물리 선생님이 거의 사교육 1타 강사 수준입니다. 저희 학교의 이 성과에는 사교육이 없어요. 저희 학교 안에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하우도 이어지죠. 그래서 저희 학교가 뭐 5트랙이라는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다른 학교에서 배우러 와요. 뭐 7트랙이라든가 3트랙이라든가 온갖 트랙을 다 만드시던데 접목을 못해요. 특히 국립학교는. 왜? 선생님들이 귀찮아하십니다. 근데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방학 때도 나와요. 야자도 계속해요. 거의 교사로서의 복지를 다 내어놓습니다. 그만큼 애들을 만들어요. 이게 저희 학교가 이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노하우다. 노하우도 있고 능력도 있기 때문이다. 근데 자, 지금부터 제가 우리 학교에서의 대학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야, 대학을 아까 엄청 겁을 줘놓고 지금부터 대학 얘기한다는 게 웃기지만 저희 학교 학생들도 절반이 대학을 가거든요. 근데 대학 선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로 오면은 대학 선택지를 하나 더 갖는다는 겁니다. 혹시나 마이스터를 희망하신다라고 하면은 대학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이스터랑 저희 특성화 고등학교랑 비교를 해보면 취업률은 마이스터가 좀 더 좋을 겁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교육과정이 너무나 취업 맞춤형은 조금 틀려있기 때문에 혹시나 대학을 가고자 한다면 완전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갈 수는 있는데 그 가는 과정이 조금 어려워요. 까다롭고. 그렇기 때문에 마이스터는 이제 그냥 속 시원하게 대학을 포기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 학교는 취업과 대학을 둘 다 취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학교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대학 선택지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특성화고 특별전형이랑 또 하나가 특성화고 재직자 특별전형. 이른바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이제 제도가 있어요. 자, 먼저 특성화고 특별전형은 다음 주가 4년제 대학교 수시 원서 접수 기간입니다. 원서 접수 기간인데 제가 과목이 국어잖아요. 공고에 있지만 저도 애들 대학 진학, 입시 뭐 그다음에 이런 거에 관심이 좀 많은 편이라서 늘 일반계처럼 이제 자료들을 좀 살펴보는데 요즘은 대학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 수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대학교에서 저희 학교에 와요. 학생 좀 보내달라고 홍보를 오세요. 오는데 이제 보면은 요즘은 특성화고 학생들만 위해서 특성화고 특별전형이라는 따로 티오를 내주십니다. 그럼 특성화고 전형이 있으면 일반계고 전형이 있듯이 이런 식으로 별도로 말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일반 전형이라고 해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랑 차별 없이 원서를 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별이 있지 않겠느냐? 청주대학교 입시상담입니다. 청주대 답변입니다. 특성화고라고 해서 일반고와 다르게 내신이 산출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중부대학교에서는 누가 나 특성화고등학교 3등급인데 진짜 3등급 맞나요? 보면은 특성화고 3등급도 3등급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팜플릿을 혹시나 다시 보시면 저희 학교 학생들이 대학교를 갖는 그 학교 명들이 있거든요. 솔직히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건 아셔야 됩니다. 저희 학교 상위권 학생들은 공무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상위권 애들은 공무원이 되니까 우리 학교 대학교 가는 애들은 중위권 내지 중하위권 애들이 대학을 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경북대를 나왔다고 했죠? 올해 2024학년도 그러니까 2025학년도 모집 요강인데 요강 보면은 일반고랑 특성화고를 두 구분해놨는데 요즘 대학교 전형들이 이렇게 많이 뽑거든요. 근데 지원할 수 있는 조건에 일반고도 동그라미인데 유일하게 고졸 재직자 전형 이거 선취업 후진학인데 여기만 X고 나머지 다 동그라미 있듯이 특성화고 애들도 똑같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대학을 가겠다. 근데 일반계 고등학교 가서 좀 치울 것 같다. 그러면 대학 선택지로도 저희 학교가 분명히 매력적일 겁니다. 이거 선취업 후진학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 그래서 생활기록부 이 경북대 자료입니다. 반영 방법을 보면은 막 내신 산출을 이렇게 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특성화고는 이렇게 하고 일반고는 이렇게 하라 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성적을 입력하면 산출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홍보부장인데 저희 학교에 홍보부라는 동아리가 있는데 요 홍보부 애들이랑 몇 년 전에 방송에 나왔어요. 동아리로 방송 나왔는데 동그라미 얘가 공무원을 생각해서 학교에 왔는데 생각보다 공부가 안 오른 거죠. 그래서 공무원을 포기하고 그냥 대학을 가겠다라고 했는데 성적이 조금 이 친구한테 미안하지만 좋지는 않았어요. 중위권 정도 학생이죠. 그런데 나쁘지는 않았죠. 근데 이 친구 어디 갔냐? 울산대학교에 갔습니다. 울산대가 살이 있는데 울산대학교가 여기는 또 대구 경북권이니까 이 경남 쪽 울산 쪽의 그 학교의 밸류는 좀 와닿지 않겠지만 울산대가
재단은 어디냐? 현대입니다. 울산대 의대 애들이 아산병원 가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울산대를 외곽에 합격을 했어요. 그 정도로 저희 학교도 대학교를 잘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특성화고 재직자 특별전형이 뭐냐 하면은 저희 학교의 목표가 일단 취업이지 않습니까? 그럼 취업 먼저 하는 겁니다. 취업을 하다가 3년 정도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아쉽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한 번인데 대학을 한 번쯤은 가봐야겠다라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때 가서 대학을 가도 된다는 겁니다. 선 취업 후진하고요. 이거는 보통은 정원 내로 뽑는 학교도 있고 정원 외로 뽑는 학교도 있는데 정원 외로 뽑는 학교도 좀 많거든요. 그러면은 중학교 성적, 고등학교 성적 보지 않고요. 다른 자료를 가지고 대학교를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경쟁률은 한 6대1, 7대1 정도 나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애들이 원서로서 대학을 간다면 사립대는 보통 20대1, 30대1, 뭐 국립대는 한 10몇 대1 정도 나오는 건데 거기에 비교해서는 비할 수도 없는 경쟁률인데 갈 수 있는 대학은 서울대는 없습니다. 서울대는 어차피 걔네들은 그거 아니어도 충분하니까. 하지만 고려대 있고요, 동국대 있고 웬만한 인서울대학들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쟁률 보면은 이제 광대 7.1대1, 뭐 상기대 2대1, 뭐 이런 식으로 국민대 4대1, 5대1, 뭐 동동여대는 우리는 못 가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습니다. 경쟁률은 확실히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친구 2019년도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서울에 합격을 했어요. 아쉬웠겠죠.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은 경희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공무원인데 경희대에 입학을 했어요. 이 사례가 실제로 우리 학교에 존재한다는 거죠. 이 길이 여러분 자제분의 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교가 왜 이렇게 잘하냐 크게 세 파트로 나눠보겠습니다. 학과를 살펴볼 거고요, 취업 프로그램을 살펴볼 거고요, 운영을 살펴볼 겁니다. 먼저 4개 학과를 얘기를 할 건데 저희 학교는 4개 학과가 있어요. 하나가 올해까지는 토목 시스템과라고 불리는 학과가 내년에는 스마트 토목과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근데 그냥 토목과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기 시스템과. 근데 간혹 가다가 예전에 저희 학교에 철도 전기과를 기억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철도 전기과가 지금은 전기 시스템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 목공 시스템과, 그 다음에 올해까지는 역시 자동차 기계과라는 명칭인데 내년에는 기계 시스템과로 명칭이 바뀝니다. 이렇게 흔히 토목, 전기, 건축, 기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 학교가 큰 학교입니다. 사이즈가. 저희 학교가 경북 안에서 공업 고등학교의 규모 2위 학교입니다. 24개 학급이거든요. 한 학년에 8반까지 있는데 한 과당 2개 반씩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 7반, 8반 이렇게인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길이 다른 겁니다. 어디가 좋은 과고 어디가 나쁜 과라고 매길 수가 없습니다. 뭐 공무원 성적만 실적만 가지고 여기가 1위 학과 여기가 4위 학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만 보더라도 여기는 토목직 공무원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전기직 공무원이 되는 거고, 여기는 건축직 공무원, 여기는 기계직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내신도 섞이지 않아요. 이 과 안에서 내신이 선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과 선택을 하실 때 저희 학교 이 4개 과는 각각의 유수에 따른 학교에 비슷한 학과랑 비교를 해도 경쟁력이 있는 학과들입니다. 근데 한번 입학을 하시면 전과, 다른 과로 옮기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과 선택을 하실 때는 신중하게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스마트 토목과부터 보면은 말 그대로 이제 토목 관련된 분야를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격증도 측면이라든가 건설 재료 이런 것처럼 토목과 관련된 자격증을 따고요. 그 다음에 진로도 공무원을 비롯해서 공기업, 이런 사기업, 그 다음에 교사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도 준비가 가능한데, 자격증은 여기 있는 자격증을 뭐 의욕만 있으면 다 딸 수는 있지만 선생님들께서, 그러니까 저희 학교는 가장 좋은 게 어느 학과든 간에 들어오시면 집안에서 관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선생님들께서 커리큘럼이 다 있으세요. 1학년 가장 들어왔을 때 따야 될 자격증, 이거 집중적으로 이수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자격증, 그 다음 자격증, 이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살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과는 이제 말 그대로 전기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전기 자격증, 그 다음에 승강기 자격증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전기직 공무원, 공기업 역시나 일반 사기업이랑 교사, 역시 교사도 될 수 있는데, 그 성주에 저 한창에
청리에 이제 SK 그 2차 전지 단지가 지금 조성이 되어 있죠. 지금 아직까지는 정식적 루트가 개척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거기는 옥리라고 말하는 화학입니다. 화학인데 거기를 이제 우리 전기시스템과가 좀 뭔가 접목을 해서 그쪽도 좀 같이 취업 쪽에 연결이 되게끔 루트를 개척을 하려고 좀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기과는 그리고 저희 전기뿐만 아니라 전기전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나라 1등이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전기전자 분야는 다들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은 다 비전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 목공 시스템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공도 결국 건축 한 분야이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 건축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헤드, 목공, 도장, 그 다음에 조적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이제 크게 본다면 아까 전에 토목과랑 합쳤을 때 큰 분야로는 건설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설 분야는 늘 우리나라 기반 산업이기도 하니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공무원들 다 되고 공기업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기계 시스템 건데 이게 좀 이제 이름을 바꾼 계기가 있어요. 뭐냐면 올해까지는 자동차 기계과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부터 기계과였어요. 근데 자동차 기계과라는 뜻 때문에 자동차과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부모님께서 자동차는 싫은데 내 보내기는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은 좀 불이익을 좀 받는 면도 없잖아 했었는데 기계과입니다. 물론 자동차도 배우지만 결국 기계 분야가 더 크기 때문에 기계 한 요소에 자동차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단건데 아까 전에 전기 시스템과라는 운동을 하다 보면은 요즘은 전기 자동차가 대세 아니겠습니까? 미래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분야까지 연관을 짓는다고 하면은 여기 또 우리나라 1등이 삼성전자라면 2등이 현대자동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분야도 늘 그 비전이 있고요. 그 다음 자동차 분야가 비전이 있으니까 더 큰 분야의 기계 분야는 더욱더 비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기계 관련된 헤드를 따고요. 용접 이런 것들을 딸 수 있고 공모, 공기업 마찬가지 다 분야는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 애가 이제 어디를 갈지 적성을 찾을 수는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토목이든 전기든 건축이든 기계든 다 중학교 때 배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생의 관심 있는 분야, 흥미라든가 진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학과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아마도 각 지역별로 저희 학교 담당 선생님께서 계실 겁니다. 추가적으로 그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학과를 선정하시면 더 좋은 선택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학과는 얘기가 됐고요. 저희 학교만의 취업 프로그램이 5 트랙이 있는데 크게 5가지로 학생들이 진로를 구분해서 취업을 추구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가 이제 공무원과 이게 요즘은 선호도가 가장 좋아요. 좋고 그 다음에 공기업과 대기업 해외 취업과 기능반 부설학반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이거는 4개 과에 다 있어요. 토목과에도 공무원반이 있고 전기과에도 공무원반이 있고 건축과에도 공무원반이 있고 기계과에도 공무원반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 있는 거고 이 안에서는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또 이제 취업 프로그램이 뿐이니까 이거는 애가 공무원 준비하다가 나 공기업으로 바꾸고 싶다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들어오면은 중학교 성적은 이제 필요 없어요. 이제부터는 들어오는 순간 고등학교 성적으로만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먼저 공무원 학교부터 얘기를 하면은 1학년 때 성적을 보겠지만 갓 들어왔을 때는 본격적으로 공무원반 운영은 아니고요. 저희 1학년 갓 들어왔을 때는 희망자에 한해서 이제 뭐 야자라든가 저희 학교도 야자합니다. 희망을 하면은 그래서 야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는데 본격적으로 공무원반 운영을 하면은 내신 성적 50% 이내 학생들로 편성을 합니다. 이건 저희가 임의로 선정을 한 게 아니고 기술직 공무원 응시 조건이 내신 성적 50% 이내 학생들만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50% 이내로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1교시 물리 친다고 했죠. 물리는 특별히 더 저희 학교에서 관심 있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도 없고요. 야자도 하고 가끔씩 연교시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가르쳐요. 혹시나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를 오겠다. 이거는 비추합니다. 저희 학교도 일반계 고등학교 못지않게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공기업 합격반. 공기업은 기업이죠. 공기업인데 좀 대기업이랑 같이 연관해서 얘기를 한다면 공기업은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회사가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각 회사마다 채용 조건과 채용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학생들을 모아서 NCS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면접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회사 공채 시즌 때 공채가 뜨면은 회사별로 학생들에게 이제 맞춤형 전략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아세요. 얘는 내신이 좋고 NCS가 잘 나오니까 NCS 반영이 좀 많이 보는 공격적으로 지원을 하고 얘는 좀
면접은 좋은데 NCS가 좀 약하니까 면접 비중이 좀 좋은 쪽으로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맞추는 전략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제 학생이 유망을 할 경우에는 지원을 하면 되는 거고, 해외 취업은 이제 직접적으로 바로 해외 취업을 가는 경우도 있고 회사를 통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 그동안 미국이라든가 중국, 호주, 베트남 이런 쪽에 해외 취업을 내고 있고요. 작년에 간 호주로 간 해외 취업의 학생일 경우에는 용접으로 갔는데 월급이 700 이상 월급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돈을 더 버는, 그래서 학생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 취업관을 하면은 가기 전에 영어로 저희 학교에서 영어도 기초적인 기본적인 회화 정도까지 어떻게든 만들어서 보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길이 갖춰져 있다라는 거고, 부사관 잠깐만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내가 부사관에 관심이 없을 수는 있지만 혹시나 또 관심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부사관은 군인이잖아요. 하사로 시작을 한 겁니다. 이 갈매기 모양, V 모양으로 시작을 한 건데, 이제 그 좀 특수한 직종이니까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지만은 그 부사관 같은 경우에는 정년이 계급별로 정년이 다르기 때문에 60세 또는 뭐 62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인관 기간 동안은 공무원 신분입니다. 근데 참고로 아까 전에 저희 학교 공무원 숫자에는 부사관을 포함한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부사관인데 저희 학교 부사관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 부사관 된 애들도 저희 학교 안에서 성적이 좋은 애들이 아니에요. 하위권 또는 중하위권 애들이 부사관 하는 겁니다. 그래도 된다는 거죠.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면 일반계 고등학교는 상위권 몇 명의 학생들만 특별과 운영해서 좋은 대학을 보내고 나머지 학생들은 특별만 그냥 방치잖아요. 네 성적이 이렇게 안 나요. 근데 저희 학교는 공부 잘하는 학생부터 못하는 학생까지 다 길이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요즘은 특성화 고등학교끼리도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취업이 잘 되는 학과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모 학교 같은 경우는 부사관 학과를 만들어요. 그럼 그거랑 무슨 차이냐? 차이가 없어요. 같은 하사로 인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도 뭐 담임을 하면서 이제 부사관을 보낸 학생들도 있지만은 생각했던 거랑 현실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학생 입장에서. 부사관을 생각해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훈련소로 갔어요. 너무 힘든 거야. 아니면 내 적성이 안 맞는 거야. 관두고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A라는 학생은 A, B 두 명의 학생이 있다라고 쳤을 때 둘 다 부사관 합격을 했는데, A라는 학생은 모 학교 부사관 학과를 다니면서 졸업해서 부사관 되었고, B라는 학생은 저희 학교 예를 들어서 토목과에 와서 부사관에 합격을 했는데 둘 다 부사관에 적성이 안 맞아서 때려치고 나올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A라는 학생은 고등학교 전공이 부사관이야. 근데 부사관 적성이 안 맞아. 이제 뭐 하겠습니까? B라는 학생은 전공이 토목이야. 밥벌이를 할 수가 있죠. 대학을 받은. 다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는 길이 많다는 게 장점입니다. 부사관도 다 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길반은 오실 때 현수막을 보셨나 모르겠지만 이번에 전국 기능대회도 입상을 했는데 저희 학교가 기능 쪽에서도 전국적으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 기능대회 먼저 출전을 해서 학생이 입상을 하면 전국 기능대회 출전을 하거든요. 전국 기능대회도 입상을 하면은 보통은 이게 대기업과 연관이 되어서 취업을 좀 이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좀 과정에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은 금메달을 따면, 그 분야에 금메달을 따면은 2년 동안의 금메달 딴 사람끼리 둘이서 국가대표 선발전을 엽니다. 그래서 국가대표가 되면은 국제기능올림픽에 출전을 해요. 스포츠 올림픽처럼 기능올림픽이 있거든요. 거기에 동메달 이상이 입상을 한다? 군 면제에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에 지금까지 국가대표를 2명을 배출했지만 뭐 메달 입상까지는 아니었지만 이런 궤적이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있는데 운영을 잘해야겠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학교에서 열심히 와서 배우지만은 제대로 운영을 안 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갈아넣습니다. 밤낮이 없어요. 얼굴이 다크서클이 끝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전공도 내실 있게 하고, 그 다음에 NCS 인적분도 준비하고, 물리 계속 가르칩니다. 토익. 그래서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어느 정도 공무원만 가지고 얘기하면 노하우가 어느 정도냐면은 저희 학교 자체적으로 모의고사 계속 치거든요. 그러면 학생들끼리 성적하면서 쪼기도 하고 지역 안내도 하고 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원서 접수 기간 중이 되면은 딴 학교에서 저희 학교에 연락이 온답니다. 몇몇 선생님들이 이건 성적 공부 어디네요? 원서 이렇게 얘기는 왜 그럴까요? 저희 학교 피하려고. 왜? 자기네들의 애지중지 몇 명 키워놨는데 성적 공부 학생들이랑 부딪혔다가 떨어지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성적 공부 학생들을 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42명
45명 학생들, 합격자 중에서 몇 명은 경쟁률이 1대1인 경우도 있어요. 저희 학교 애들만 냈다는 거죠. 그 정도의 이제 맨 처음에 얘기했던 클래스 느껴지십니까? 성주 공부의 클래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만일 집이 성주가 아니라면 타지시라면 얘기를 했는데 혹시나 구미라고 하면은 구미는 통학버스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노선은 이제 매년 초에 이제 누가 통학버스를 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뭐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성주랑 구미는 25분 국도가 너무나 잘 뚫려 있기 때문에 교통편에는 문제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통학을 하셔도 되고 구미는 그렇습니다. 아니면 다른 지역의 학생들은 기숙사도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 공사가 얼마 전에 리모델링이 끝났거든요. 시설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비용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비용 얘기 좀 하겠지만은 어쨌든 기숙사 생활하면은 학교가 집이잖아요. 그러면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갈 수가 있죠. 만약 통학을 한다 하면은 통학버스 시간 맞춰서 집에 가야 되는데 근데 기숙사 생활하면은 내가 10시까지 야자하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전략적으로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성주 학생들은 기숙사에 못 들어옵니다. 성주 학생들은 타지 학생들 우선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돈은 성주시에서 돈을 줍니다. 그래서 혹시나 기숙사 생활을 하신다면 주소를 저희 학교 기숙사 주소, 학교 주소로 옮겨놓으면 일단 한번 입학 준비금을 성주시에서 30만 원인가 준답니다. 한번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적립지원금도 준답니다. 20만 원인가 성주화폐로 준답니다. 받으시고 기숙사 실비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기숙사 비용이 크진 않아요. 저희 학교가 한 달에 8만 원 정도 내외인데 그거는 실비로 다 계산되고 밥값만 내시면 되는데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점심은 우선 급식이고 아침, 저녁 비용만 내시면 되는데 아침도 학기 단위로 희망자를 조사를 합니다. 안 먹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밥값만 내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서 저희 학교 타지 생활이 어렵다. 이런 학생은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One more thing인데, 자, 반전 그리고 책임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제시를 할 건데, 반전. 여기 보이는 학생이 뭐냐? 요게 지금 경북교육청 신입 공무원 대표 선서 장면입니다. 요 뒤에 일반 대졸자 애들도 있는데 요 남학생이 저희 학교 학생인데 요 학생이 중학교 때 공부가 고만고만했답니다. 그래서 그냥 부모가 기술이나 배워라 라고 생각을 해서 공고로 보냈습니다. 근데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딱 들어오면 중학교 성적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생활해보는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모릅니다. 새 출발입니다. 근데 저도 국어지만 저희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보통교과의 수준은 일반계 고등학교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학교는 주요 교과가 오히려 국영수 과세가 아니고 전문 교과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토목, 전기, 건축, 기계 다 중학교 때 배운 사람 없죠? 새로 시작하면 된 겁니다. 얘가 좀 깔짝깔짝 공부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칭찬받고 성적이 잘 나온 거죠. 공무원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해볼까? 해본 거죠. 저희 학교 노하우도 있고 다 한 거죠. 결국은 얘가 뭐가 되었냐? 경북교육청 공무원이 됐습니다. 동생이 있습니다. 부모가 봤잖아요. 얘는 1번계 고등학교 갈 수 있는 성적인데 야 너는 공부 가라. 전략적으로 보냈습니다. 공기업에 합격했습니다. 사교육 없이 고등학교 하나를 보냈는데 형제가 한 명은 공무원, 한 명의 공기업을 만든 학교가 저희 학교죠. 반전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전. 중학교 때 국영수 과세를 못했는데 1반기에 갔을 때 반전을 일으킬 수가 있을까?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좀 어렵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 친구 성주인데 허락받았습니다. 자기 거 써도 된다고. 제가 2학년 때도 담임이고 3학년 때 다녔는데 얘는 중학교 때 성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공무원 노리고 저희 학교 왔어요. 근데 얘가 좀 멘탈이 약했어요. 그래서 내신은 훌륭했는데 공무원 시험을 쳤는데 먼저 교육청 공무원을 쳤는데 한 문제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 경쟁자도 우리 학교 학생. 그래서 지방직을 쳤어. 지방직을 쳤는데 역시 한 문제로 떨어졌어. 경쟁자도 역시 우리 학교 학생. 근데 얘가 멘탈이 약하니까 우리가 재수를 좀 애가 좀 괜찮다 싶으면 재수를 보내요. 공무원 재수. 뭐냐면 애가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선생님들이 그 다음에도 학교로 나와라. 그 빈 공간 마련해서 공부를 시켜줍니다. 내신 살펴봐줘요. 돈 안 받아요. 그러니까 사교육, 우리 학교가 사교육이니까 봐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공무원 재수를 저도 권했어요. 근데 얘가 좀 힘들었겠죠.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그럼 뭐 할래? 대학 가겠습니다. 그럼 대학 준비를 했죠? 저는 대학도 잘 가니까 대학 준비를 했는데 제가 아니고 요 학생의 전교과 선생님이 어느 날 얘한테 전화를 해서 야, 너 묻지도 말고 여기 어디 원서 떴는데 원서 내라! 그러니까 공무원, 교육청 공무원 떨어졌고 지방복직 떨어졌거든요. 이제 어디 디트로 대구 도시철도공사죠. 여기 원서 떴으니까 내라! 근데 원서 마감일로부터 한 2일 정도 남았어요. 근데 얘가 막막했던 거지. 나한테 전화 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내라는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제가 과목이 국어인데 제가 전문 교과를 봐줄 수는 없죠. 근데 전문적인 영역은 전문 선생님 봐주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자기소개서죠. 그냥 내가 다 써줬어요, 그냥. 써줘서 시간이 없으니까 첨삭 피드백 받을 시간이 없잖아요. 다 써줬어요.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제 자랑 아닙니다. 전문교과 선생님이 더 대단해요. 근데 얘가 너무 고마운지 저한테 정장을 맞춰주겠다고 꽃치수 재겠다고 왔는데 안 받죠. 그걸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받으면 불편하기도 하고. 이런 학생 저희 학교는 책임을 집니다. 제가 우리 학교에 가장 훌륭한 쌤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전문교과 쌤들이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평생 여기기 때문이죠. 자식처럼 내 애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크십니다. 저희 학교의 별칭이 불이 꺼지지 않아요. 오늘은 낮에 했지만 예전처럼 여러분들을 밤에 저녁에 모셨다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끝나고 돌아가시면 저희 학교 불 켜져 있다고. 방학 때도 불이 켜져 있어요, 밤에. 그만큼 선생님들이 열정적으로 치료를 하신다는 거고. 지금 공사판이죠. 근데 공사판이라는 얘기는 내년에 자제분들이 들어오실 때는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올해 다 끝날 공사들이거든요. 저희 학교 터가 웬만한 전문대 시설급입니다. 이만큼 넓어요. 물론 중학교도 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어쨌든 뒤편에 실습동 건물은 다 저희 학교가 쓰고 있습니다. 이만큼 시설이 다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특별전형이랑 일반전형 모집을 하는데 특별전형은 90% 정원 대비 90% 10월달 다음 달이죠 모집을 하고 일반전형은 10% 모집인데 이 기간은 다른 특성화 고등학교랑 일치합니다. 같이 시작이 되는데 차이점만 몇 가지 뽑아드리면 자 똑같습니다. 저희 학교는 3학년 1학기 성적만 봅니다. 3학년 1학기 성적만 7과목만 봅니다. 국영수 과사, 기가 역사 이렇게 7과목만 봐요. 각 과목마다 가중치는 있지만은 내신만 봅니다. 면접 없습니다. 면접 없고요. 이거는 특별전형이랑 일반전형 둘 다 같은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는 특별전형 모집이고 10%는 일반전형인데 구분하지 마세요. 나는 특별전형일 때는 다른 마이스터 내보고 떨어지면 여기 일반전형 내야지. 이거는 큰 패착일 겁니다. 10%는 몇몇 안 되거든요. 차라리 그냥 특별 일반 구분 없이 크게 봐서 이제 저희 학교 담당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서 지원 여부를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소소한 차이인데 특별전형은 4개 과가 있는데 희망하는 학과까지만 내면 되고 일반전형은 이제 4지망까지 무조건 내야 됩니다. 하지만 역시나 다 1지망 선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신 산출 기준일이 특별전형 같은 경우에는 10월 4일 기준으로 봉사활동 점수나 출교 점수를 보고요. 일반전형은 10월 31일 기준으로 보는데 혹시나 전형 요강 보시고 봉사활동 시간이 부족하다. 10월 4일 전까지만 채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10월 4일 전까지 무단 결석 없으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거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만 이제 특별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역 할당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주 학생들을 우선 선발을 하는데 타지 학생들이 이것 때문에 불이익 받는 상황은 없어요. 그냥 참고하시라고 제가 담아놨고 그냥 원하는 성적대로 그냥 그 다음에 원하는 희망대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다 자료에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필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자세한 요감은 홈페이지나 나눠드린 안내자를 참고하시면 되고 자, 설명은 거의 끝났는데 이제 질의응답을 받을 거거든요. 근데 질의응답을 지금 자리에서 하셔도 되는데 이제 저희 학교 보시면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이랑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들 이제 부모님들 하시잖아요. 인스타그램 DM을 보내셔도 됩니다. DM 보내시면 제가 받습니다.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데 페이는 안 봐요. 페이스북을 안 보니까 DM을 보내시던가 아니면 그냥 학교로 전화 주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 사전 영상도 보셨겠지만 그냥 저희 학교 학생들이 어떤 생활을 하느냐 인스타나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정말 다양하고 알찬 활동을 하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고요. 자, 마무리 한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길었거든요. 지루하셨나요? 한편 이야기를 들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초반 얘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전부 다 저희 학교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자제분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저의 얘기를 듣고 좋은 선택을 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 오는 게 1순위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담당 선생님들이랑 저 좋은 상담 해주시고 요 이후에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김천쪽 선생 이제 오신 분들은 저랑 상담도 가능하니까 남아 계셔서 이제 식사하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요 이후에 지림다 후에 뭐 캠퍼스 투어도 하시고 식사도 하고 가신다 하니까 뭐 가시는 그 시간까지 편안하게 머물다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상주공고 공부부장 이광현이었습니다. 예, 이제 마치기 전에 교감생님께서 인사 말씀 드리고 다음 사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호 교감생님께서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셨습니까? 저희 학교만큼, 저희들만큼 전국에 열정적으로 학생들한테 관심 있고 그런 학교가 없습니다. 보면은 밤 늦게까지, 10시까지, 지금도 보면은 학생들 남아서 10시까지 지도하고 완전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교실 같아요. 보내주시면은 학교에서 간단한 점심 식사를 마련해 놨으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식사를 하시고 다음도 나누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문하신 중학생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주공업고등학교 입학설명회 학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